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7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힘차게 출발하는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바 날씨가 좀 따뜻해지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감기 조심 이럴 때일수록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끝난 미국 시장의 동향들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와요. 한국 시장과 똑같이 같이 힘을 좀 내주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또 바짝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위쪽에, 그러니까 밑에는 지지 잘했다는 얘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위쪽에 대한 저항권들을 이제 돌파를 막 시작을 하는데, 맞고 떨어지느냐 그냥 가느냐, 여기가 이제 또 관건인 것 같아서 일단 미국도 좀 힘을 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가는 종목만 갑니다. 지금 빅7도 M7이죠. 이쪽도 가는 쪽만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부터 애플 몇몇 개는 가는데 나머지는 못 따라오고 있고, 뭐 이쪽도 다 같이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이런 수준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의 마무리가 돼가면서 누가 잘하나 이런 쪽으로 모습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가져갈지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관련된 쪽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합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보합권 들어왔다는 쪽이고, 게다가 매크로 지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달러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 유로화가 좀 선전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고, 거기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드디어 4.5로 또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또 금리가 쭉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할 때랑 또 달러가 약세일 때와 또 미국 금리가 약세일 때랑 분위기는 섹터별로 조금씩 갈려요.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또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약간 약화됐다는 거. 이것도 한국 증시 입장 쪽으로는 나쁘지 않고, 국내에서도 약간 성장주 쪽에 대한 변화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성장주 쪽이 로봇부터 바이오부터 그리고 또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 뭐 게임 뭐 이런 쪽들이 더 약간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또 그동안 좀 강했던 조선이나 산업재 쪽이죠. 조선, 그리고 또 전력기는 좀 억울한 측면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시장에 당장 이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직 요런 쪽 산업재와 관련된 쪽과 같이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요게 더 매크로 지표가 계속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미국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된 지표를 보게 되면 1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전월 대비 0.9% 감소, 지난달은 0.7% 상승이었습니다. 소매 판매 떨어집니다. 단 시장에서는 이거 1월달 나오는 지표들은 그래서 무시하자 이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LA 산불 피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물가도 올리고, 거기다가 소매 판매 지표가 영향을 어떻게 끼쳤겠느냐. 약간 서부 쪽도 미국의 GDP 쪽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쪽들인데, 이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예외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쪽의 분위기, 별로 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이어지고 있고, 산업 생산은 좋았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공장 가동률 77.8, 전월달 77.5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미국이 이제 리슈어링과 함께 계속 또 박차를 가는 과정, 뭐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를 가하는 과정 쪽에서 그나마 좋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쪽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은 아직까지는 소비 국가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산업 생산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건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매 판매 떨어지는데 산업 생산 올라간다고 미국이 좋아할 것이냐, 요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GDP 나우 애틀란타 연은 거죠. 이거는 1분기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썩 좋은, 지금은 좋지만 지나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닐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요거는 계속 또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만 바라보던 쪽들이 이제 매크로 지표가 달러 약세,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금리 하락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은 또 이제 그것도 좋은 건가 하는 생각 드는데, 만약에 미국이
경제가 위축돼서 지수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쪽들. 그러니까 나빠도 완전하게 막 쫙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하게 과열을 시키는 이런 정도가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미국만 바라보는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이나 한국 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온 과정.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슬슬 다가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거는 여러 가지 지표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들로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좀 러프하게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강했습니다. 그래서 XAI에 델 서버가 제공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또 델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공급이 된다라는 쪽에서 강했던 모습들이고요. TSMC 같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 추세 돌리려면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 게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습니다. 국내 오늘 미국 시장의 여파를 받아서 만약에 계속 시장이 2600에서 안착한다. 한국이 2600에서 안착할 조건은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못 움직이고서는 여기 못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2600선의 지수와 함께 상승을 보이는 거는 반도체가 일단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찾았던 삼성전자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느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아가게 되면 다른 쪽에는 또 섹터들이 삼성전자만 보면서 또 다른 우르르 또 이렇게 우르르까지는 아니어도 관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지수는 좋은데 삼성전자만 좋고 나머지는 또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또 체크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반도체를 조금 보강을 시켜놔야 그나마 좀 시장의 지수와 함께 움직임들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세부적인 반도체 쪽에서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8% 하락했습니다.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ASML, KLA 이런 쪽들 다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막상 이쪽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것도 절만한 회사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부자들의 매도가 이어진다. 이게 미리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자본시장폭 우리나라는 위반이죠. 예,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미리 팔았다. 이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예, 아무튼 이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의 몸통이다 보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약보합대. 메타가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 야, 이걸 가지고 웅장한 꿈은 우리도 로봇 관련주 안 죽는다. 예, 로보틱스 안 죽는다. 로봇은 테마 아니라고 했다 아이가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한다라고 하자 보니까 테슬라가 약간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에요. 나도 참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는 회사들이 쫙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쪽들이 생각보다 많이 양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까지 양산 시작하는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패권 전쟁이네요. AI에 이어서 로봇도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누가 주도를 잡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또 조만간 또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역시 나야 휴머노이드는 옵티머스야 하면서 여러 가지 각축전이 좀 벌어지는 상태 쪽에서 그를 투자가 강화되게 되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또 물론 이제 하드웨어 쪽도 좋겠지만 근데 하드웨어는 오래 갈 게 아닙니다. 대규모 생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품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가 아니라 Q의 확대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하게 지금 저희가 보는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니죠. 초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초기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쪽,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제어 시스템 이런 쪽들이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주가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쪽 이 전기차 기업들 생각보다 좋았고 그거는 그 상대적인 관점이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도 그러다 보니까 1% 올랐는데 이거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오른 것 같은데 20일 동안 계속 올랐나? 그런 것 같습니다. 메타의 강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딩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서비스 관련된 쪽들 이쪽은 좀 부진합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최근 흐름에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들이 일단 클라우드 쪽들은 지난번에 아마존에서도 약간 성장률이 좀 확대가 안 된다라는 쪽에서 약간 우려감들이 좀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들이지만 이거는 또 개별적인 요인들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보니까 13 플로어 이거를 뭐라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13F 이거라고 해서 제가 알기는 이제 그쪽인데 거기서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주요 큰 손들이 지분 공시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가 투자 유치했다, 엔비디아가 버렸다 그런 종목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고 그것도 리커 전제약 이런 것들은 또 소프트뱅크가 또 투자했다 이런 쪽에서 그랬고
그리고 또 버크셔 서해가 지분을 처음 매입했다는 쪽에서 무슨 뭐 주류 업체에 올라갔고 올타뷰티 전략 매도에 1% 하락하고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약간 중소형주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셀 2000이 약간 호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 못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거는 개별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비만 치료제 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릴리, 노브노디스크 특히 케네디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상원에서 지명됐다. 이제 거의 인정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지금 고민을 살짝 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쪽에서 아마 괴팍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흐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거는 일단 지금 케네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기조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국내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중국 소비 관련된 알리바바, 펀드더, 진동닷컴 이쪽들 요즘에 강합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예, 중국은 기술을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쪽에서 약간 애국심력 함께 몰려가는 부분들 이것도 일단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전통적인 방산주는 별로 안 좋습니다. 로키드 마틴, RTX 이런 쪽들은 오히려 종전 기대감 이거는 종전 기대와는 다른 문제죠. 예, 종전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방위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미국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미국이 압박을 들어오는데 기분 나빠. 미국 무기를 사준다? 이것도 약간 좀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사겠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그런 쪽이고 무기 미국 거 비싸. 가성비 있는 거 사야지 뭐 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거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이쪽들은 이집트 가서 또 수주할 것 같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집트 수주는 곧 중동을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와서 미국의 전통 무기, 레거시 무기 쪽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한국은 그거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방위 어떤 급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요거는 계속 약간 미국의 기존 전통적인 레거시 방산 쪽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아무리 배당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의외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요즘 괜찮네요. 보니까 중국에서도 시트립 이런 쪽들도 나쁘지 않고 의외로 여행 쪽 관련된 쪽들이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 않다는 것도 좀 눈길이 가서 이것도 일단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600선 딱 터치하고 약간 쉬는 모습들. 근데 그냥 조금 좀 쉬었다 가도 되는데 그냥 너무 바로 간다라는 느낌도 나지만 작년에 고생한 거 있으니까 바로 가도 뭐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가게 되면은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2600선 넘어가서 돌아갈 때 시장의 성격이 주도하는 섹터 아까 저희 파워 수급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 어떤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부분들. 그러면 그게 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이끈다 그러면 삼성전자 중심의 밸류체인과 관련된 소부장들 이것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투자 요인들을 맞춰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또 약간 그쪽이 아니라 요즘에 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가 주도를 하면서 가간다 그러면 삼성바이오 관련주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쪽 관련해서 바이오 쪽들이 다시 기지개 피나하고 또 그쪽으로 가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 흐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가는 것보다 살짝 좀 숙였다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 마음이지 제 마음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변화 흐름들, 그러니까 바로 갈지 아니면 살짝 눌렸다 갈지 그 흐름들 체크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선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연관된 프로그램 매수,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끄는 게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막상 외국인들이 현물은 주식은 그렇게 강하게 안 사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2600선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 없이 그냥 선물만으로 쭉 간다? 그럼 오히려 올라가는 게 더 불안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이 올라가는 게 이게 쫙쫙쫙 올라가는 게 와 시장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 좋아라 아니라 변동을 키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좀 또 단기적으로 빠질 때 또 큰 추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 돌변하게 되면 바로 또 베이시스 안 좋다 보니까 기관 프로그램에도 우르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썩 좋지 않고 만약에 2600선 넘어갈 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와 같이 동반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의외로 세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선물로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렇게 쭉 벌려놓은 다음에 현물로 사면서 그 다음을 이제 빈자리를 벽돌로 딱딱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그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성격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인데, 선물만 사가지고 시장이 단단하게 움직인다? 이거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쉬었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런 쪽에서는 차원들, 그리고 가격 그냥 갈 때는 시총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꼭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외로 강했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시간외로 강했던 종목들, PIE. 이거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요. PIE도 아니고, PIE. 네. 신규 종목인데, 유리기판 쪽으로 붙으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일단은, 예, 강하게 움직이는 거 인정. 하지만 신규주입니다. 신규주가 또 언제든지 또 출렁이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면서 일단 주가 따박따박 움직이는 거 보자. 요즘 이쪽으로 조금 베팅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강한 거, 베팅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트레이드겠죠. 그런 거 보시고, 일단 유리기판 쪽 오늘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반도체들이 움직이면서 유리기판 움직이는 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레디언트 실적 얘기들 나온 종목들 조금 뭐 서원, ITI즈 뭐 이런 것도 있고, 키스트 이것도 매각 얘기가 SM에서 이제 매각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강하죠. 이것도 일단 뭐 보시는데 개별적인 요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다 유리기판 관련된 캡트로닉스, 한빌레이저 이런 쪽들이 좀 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그 반도체 쪽에서도 램 테크놀로지 이런 것 같은 약간 반도체,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큰 종목들이 아니라 CNG 하이테크 이런 것들, 이런 게 약간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뭐 코스에스 이거는 뭐 전력 반도체 쪽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약했던 거 볼까요? 약했던 거 보니까 JLK 이거 뭐 지금 납부금 계약 5억 정도인데, 근데 뭐 이건 그냥 그래도 해지됐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그러네요. 토마토 시스템, JLK 약간 또 AI 의료, AI 소프트웨어 쪽들 조금 좀 흔들리네요. 네, 그런 쪽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드디어 약간 좀 밀리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이고, 그 밖에 유니온, 예,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영업 손실로 발표됐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예, 좀 한때는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히토리 관련 쪽으로 움직였다가 실제가 막상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렇고, SFA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네요. 이거 꾸준한 삼성향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좀 부진했다.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크게 뭐 조선주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영향을 받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하나옵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같이 보는데 또 몇 가지 뉴스가 잠깐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원전주 관련된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쫙 달렸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기사는 일요일 날 나온 기사 볼까요?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원전 재검토 의사.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땡기는 원전주 솔직히 좀 그랬어요. 올라갈 때부터 조금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거는 제 이제 스토리입니다. 제가 자꾸 그런 거 말씀드리죠. CFD 계좌가 시장에서 엮여가면서 약간 그런 내용들 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막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좀 몰려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커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쪽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왔다가 작년 말에 일단 좀 새 정부, 폴란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고 약간 계속 이어가나 싶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일단 계속 진행이 된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약간 좀 사업이 무산된 건 아니지만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지라고 했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걱정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프로젝트 무산으로 해석되는, 야,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한 원자력주 어떻게 될까? 요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왜 매매하면서 전 좋을 때 줄여라, 저는 쥐락펴락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좋을 땐 좋은 거밖에 안 보여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쫙 간다. 그러면은 야, 그냥 불타기 이거 더가, 우리가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더가, 그냥 컵 위드 온일의 컵 위드 핸들이네요. 예, 손잡이 만들고 그냥 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나오는 게, 예,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정고점 더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당일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예, 이거는 조금 그러죠. 27,000원대 이상은 빚을 줄인 게 맞다라고 하는데 주가 더 갑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죠. 그래도 이 잔잔바리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예,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이런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가 하루에 10% 이상씩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아무 이유가 그렇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원자력 그 관련된 쪽에서 배에 그 HD 한국조선해양에 배에다가 원자력을 설치해서 SMR을 만든다. 이거 첫 번째 나왔던 얘기고, 두 번째 이동형 SMR이라는 얘가 나왔습니다. 그림이 그려졌는데 트레이너 위에 SMR이 딱 올려져 있어요. 전력이 필요한데 트레일러가 가서 거기서 전력 전원 공급해주고,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전력 필요한 쪽 쭉 이동하고, 그렇게 나온대요. 이런 이동형 이런 쪽 나오다 보니까 와 이거 쓸 일이 많겠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SMR로 원자력을 재편하려고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이쪽 같은 경우도 그러면 손잡을 잡는 게 동맹국의 밸류체인을 다시 만든다. 그러면 이런 쪽들이 아니겠느냐라는 투자 아이디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상 또 악재가 나와버리네요. 결론은 좋을 때 줄여가셔도 됩니다. 이게 운일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서 이럴 때 그냥 부담 없는 비중만 가자라고 대응해서 주말을 편히 보내는 것과, 그래 몰아쳐서 가 이제는 다음은 이거 제2의 하나오션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K증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오션이 특이한 경우고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또 경계감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에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갔던 그 형님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얼만큼 개파락을 시작해서 그거를 다시 재매수를 통해서 쫙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이거 여기서 그냥 잘못 샀다 싶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느냐, 그러면 다시 25,000원대까지 내려오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파락하고 이게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많으셨던 분들은, 좀 꽉 채우셨던 분들은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더 건강한, 그리고 또 마음이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 한국 증시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두산 관련된 쪽에서 기사가 하나 더 나왔네요. 두산 테스나, 평택 신공장 건설 전면 보류, 삼성전자의 부진 여파. 근데 이거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산 테스나 요즘에 좀 부각을 받았어. 그래도 또 웨이퍼 쪽에서 삼성 쪽의 비메모리까지 또 검사 장비하는 회사 쪽에서 요즘에 딱 전환되고 계속 탄력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시장, 그러니까 원래는 보류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투자한 게 있고 투자한 게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재무는 조금 좀 위축되지만 이제 앞으로 수주를 받을 거야 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찾게 마련인데, 그게 만약에 되게 되면 돈은 투자했는데 수주받는 게 없다. 그러면 약간 떠버리는 게 되죠. 실적도 안 좋고 수주받는 것도 없고 그런 쪽인데, 삼성이 늦긴 하지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 이게 보류긴 하지만 다시 연결되진 않을까 싶은데, 단기간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주가가 오늘 34,000원대, 그리고 또 이 정도 32,500원대, 여기서 지지권을 마련해 주는 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이탈된다 그러면은 일단 요 짧은 요 자리 이탈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줄일 거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삼성이 이제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다시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같이 들어갔던 회사가 삼성이 일단 잠깐 기다려봐. 그렇게 되면은 아니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잘 진행은 좀 어렵구나 하는 쪽은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거는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준비를 막 해서 제일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파운드리에 관련돼서 말도 많고 단독 보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뭐 조금 한 상반기 내로 고객사를 하나 만드는 거. 지금 AMD 의미 있는 고객사 AMD 말고 또 이제 막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했던 뭐 북미의 T 자동차 유수의 회사 이런 쪽으로 성과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뀔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럴 때 두산 테스트나 아니면 또 관련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성과를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또 이제 변화해야 되는 요인들을 좀 체크해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주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 흐름들 보면서 종목들의 변화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 강했는데 의외로 뭐 CXL 온디바이스 AI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일단 갖다 붙여보는 것 같아요. CXL 같은 경우는 눈이 강조드렸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XL이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그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적용시키겠다라고 해서 누가 빅테크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뭐 어떤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뭐가
우리 이쪽에서 적용되는 칩 그리고 또 이걸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일 텐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트레이딩 일단 아직까지 이쪽도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HBM은 강한 실적은 좋지만 아직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비전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비전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것 쫓아가시지 마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부담 없이 보시라고 주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갔던 거 이거 금액까지 나왔었어요. 시장에서 루머로. 근데 그게 그럴 리가 없는 게 초기에 그렇게 그런 금액까지 들어갈까? 그런 거 가지고 이거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그냥 쫓아가서 사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거는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맞죠. 부담 없이 봤는데 바로 이제 또 물량 나옵니다. 적어도 제가 보면 요 정도가 이탈됐기 때문에 한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한 45,000원대 밑에는 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제자리 비슷하게 해서 다시 이제 좀 여력을 갖춘 다음에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보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차라리 저라면 한미반도체 자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눌림목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또 반대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볼까요? 자리가 지금 같은 자리는 지금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딱 걸쳐져 있는데 이런 자리 쪽에서 눌림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눌림이 너무 오래 가면 또 이거 안 좋거든요. 근데 좋았어 라고 하는데 눌린 거 완성돼서 이제 여기 갭 부분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게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적으로 간다. 이거 좋았어 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다가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이쪽을 이탈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거는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도죠. 99,000원 정확하게 볼까요? 지금 가격대 98,000원대 여기가 이탈해서 오히려 거래가 지금은 하향 기조죠. 하향 기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탁 늘어나면서 오히려 밑으로 자리 잡는다. 이거는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일단 기계적으로 물론 이 회사에 대해서 물론 실적 좋아질 거고 다 알긴 하는데 너무 소외했다고 알긴 하는데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아이디어보다 시장의 주가의 더 변화를 보고 민감하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야 주가가 쭉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내 편견 없이 시장에 맞춰가는 보조와 똑같이 맞춰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단계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갭 상승은 갭 하락했던 부분을 일단 메꿀 거야 라고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하나비전보다는 한미반도체가 지금 더 자리상으로는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상으로는 난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자력은 좀 오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보톡스 쪽 실적 잘 나오는 휴젤 저도 처음에는 휴젤하고 파마리서치 다 플레이를 하다가 휴젤이 너무 무거워요. 안 되겠다. 파마리서치로 몰아서 매매했더니 그새 자네 파마리서치로 나갔는가? 그러면서 휴젤을 쫙 끌어올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당해요. 그렇다고 파마리서치 휴젤에서 못 먹은 꿈을 파마리서치로 먹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누리긴 했습니다만 왠지 좀 그러죠. 그런 쪽에서 비만치료제 올해 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비만치료제 가지고 오히려 보톡스는 또 늘어진 피부 다시 탱탱하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도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진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 이것도 그래요. 관세를 만약에 화장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벌 화장품들 다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국으로 들어가는 화장품들이 다 똑같이 관세를 맞았습니다. 만약에 10% 관세를 맞았다고 쳐볼게요. 지금까지 판매된 가격이 가성비라고 그랬거든요. 한국 쪽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게 만약에 5,000원이었습니다. 5,500원이 됐어요. 그렇다고 안 쓸까요? 지금까지 한국 화장품 좋아서 썼던 게 5,500원인데 다른 거 보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야지 보니까 다른 거는 만약에 그때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좀 있다고 하는데 더 비싸졌네? 그냥 이거 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가성비인데? 그래서 관세가 올라가도 가성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런 거 쓰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너무 시장이 좀 우려감이 큰 것 같아서 그런 한마디 잠깐 드렸습니다. 우주항공 쪽과 함께 방산 쪽들도 계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계속 보시는데 아직도 변화가 로봇 쪽이 강했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모펀드에서 두달 에너빌리티 저거 조금 걱정되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 일단 보고 펀드나 아니면 또 형님들이 어떤 전략 쓰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게 되면 약간 전력
절비 쪽이 오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주거까지 이런 것들 다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냥 관세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했다라는 쪽에서 저점에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하이제너라님, 시메스 이런 쪽들 다 그런 쪽이죠. 로봇 쪽 계속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올릭스, 퓨처캠, 그리고 또 휴젤도 그쪽이라고 치게 되면 약간 이런 쪽들 다 바이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면 한번 고점이지만 한번 플레이볼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지지권 들어왔을 때 한번 탁 이런 것도 해볼 생각 들고 있고, SKB 하이펌 이런 것도 사고 있네요. 이런 것도 분위기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약간 그래도 오해가 있는 쪽들, 그리고 또 성장주 쪽의 종목들 쪽에서 변화가 계속 들어가는 모습들, 이거는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7일 오늘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2600선까지 훅 달려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느냐, 그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좀 보시면서, 그리고 또 매크로 지표가 꺾였기 때문에 약간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플레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2600선 이상에서 삼성전자가 쭉 달린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 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은 좀 손 빨고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2600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또 플레이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달려가게 되면 달려갈 때 주도가 뭘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시장의 성격을 아실 수 있다. 이것은 파워시황에서 말씀드린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2월 세 번째 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힘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